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8년 개고생만 하다가 이혼했어요. 워낙에 도움받은 게 하나도 없다 보니 아빠 없이 애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네요. 다만 아빠 없이 커가야 할 아이를 생각하면 그거 하나만큼은 미안할 따름입니다. 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주신다고는 하지만 여태까지 염치 없이 부모님 도움받아 왔는데 이혼한 마당에 부모님 고생을 더 시키진 않으려고요. 제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세상 어느 누가 결혼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겠나요? 저 또한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행복하고 밝은 미래만 생각했어요. 한참 결혼 준비할 당시에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결혼 자금으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꺼냈을 때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시댁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여유가 없는 편이었거든요. 애초에 저는 결혼할 때 집에서 지원을 받아오기보단 어떻게든 저희들 힘으로만 해결해 볼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집에서 큰 돈을 받아온다고 하니 괜히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남편한테 솔직하게 나는 집에서 지원을 받아올 상황이 아니니 그냥 우리 힘으로 시작하는 게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형편 닿는 대로 하는 거지 무슨 걱정이냐며 저희 집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우리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 없게 하겠다고 했지요. 그런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르는 가운데 시부모님이 난데없이 지원해주겠다고 하던 돈을 안 주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정확히는 말을 바꾼 거였어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는 논리였는지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말을 꺼내놓은 게 있으니 남편은 많이 당황한 듯 보였으나 저는 저대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애초에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하길 바라기도 했었고 반반 결혼을 못한다고 해서 시댁에 얹혀 살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이 없었으니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셨어요. 빚을 내서라도 반반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제가 빌리나 부모님이 빌리나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건 똑같으니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돈을 못 해주신 대신 부모님께서 회사 다니는 저를 대신해 부동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신혼집으로 괜찮은 매물을 몇 개 알아와 주셨어요. 그렇게 직장인 전세 대출을 받아서 모자란 돈을 메꾸고 신혼집을 구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은 해외로 다녀오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냥 국내로 짧게 다녀왔어요. 어쩌다 보니 친정집하고 거리가 가까운 위치라서 저희 집에서 반찬도 이것저것 해다 주시고 결혼 생활하면서 친정 도움을 톡톡히 보았죠. 아이 태어나면서 오며 가며 아이도 봐주시기도 했고요. 결혼 생활 1년 후에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전세 생활 청산하고 자가로 이사 가려면 아직도 돈을 더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돈 없다고 아이 없이 살고 그럴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출산하고 복직도 바로 할 수 있었으니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아이 태어나고 나서 딱 2달 몸 추스르고 친정어머니 도움받아 바로 출근을 했어요. 괜히 남편 외벌이 시켰다가 행여라도 남편이 너 때문에 시댁 지원 포기하고 나 혼자만 힘들게 일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휴식은 저한테 사치나 마찬가지였죠. 정확히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 시댁에서는 그 어떤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아이 태어나고 나서 사는 게 힘들면 뒤늦게라도 시댁으로 기어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네요. 개고생하다가 정신 차리면 시댁에 도와달라고 기웃거리진 않을까 싶었나 봐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보다 잘 살고 친정어머니 덕분에 바로 복직해서 맞벌이하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심술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저희 생활에 간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정이랑 가까이 산다고 시댁은 아주 거들떠도 보지 않느냐며 이틀 3일에 한 번꼴로 전화를 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전까지는 시댁에 간다고 연락이라도 하면 같이 살기 싫어서 집 나가 사는 것들이 뭐가 좋다고 우리 집에 올 생각을 하냐며 오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말을 싹 바꿔서 저희가 친정만 챙기고 시댁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말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과 상의 후에 2, 3주에 한 번은 무조건 시댁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매주 시댁에 다녀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뜨문뜨문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정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시댁에 간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저희를 반겨주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들이랑 손자는 애틋하니 그나마 이뻐해 주셨지만 저는 항상 찬밥 신세였지요. 처음 시댁에 갔을 때 빈손으로 갔다고 욕도 엄청 먹었어요. 시댁에 방문하는데 며느리란 게 어떻게 껌 한 통도 안 사들고 올 수가 있냐면서 친정부모님 거들먹거리면서 예의가 어쩌고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저쩌고 하면서 타박을 해왔습니다. 친정에서는 저희 어떻게든 뭐 하나라도 아끼게 해주고 싶어서 반찬도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그랬는데 시댁은 저희한테 항상 무언가를 바라기만 했어요.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그냥 합가해서 같이 살기 싫어서 아들 꼬셔 집 나가 살고 있는 나쁜 년으로 보였겠지요. 바보 같게도 저는 어떻게든 시어머니 마음을 돌려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러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시댁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좋아한다는 계절 과일이며 제철 음식들 사들고 가고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허한 것 같다 하면 한약도 몇 첩 지어서 가고 그랬어요. 맞벌이를 하고 있긴 했지만 2, 3주에 한 번씩 시댁에 가는 게 부담이 될 정도였지요. 시댁 가서 시어머니 대신 집안일도 해드리고 뭐 김장이 있다거나 큰 집 행사가 있다고 하면 회사에 휴가까지 내서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 시어머니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제 정성이 역부족이었는지 시어머니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는 제가 남편한테 고맙고 미안해했는데 결혼 후에는 역으로 남편이 저한테 고맙고 미안해했지요. 그렇게 결혼 생활 6년이 지나갔어요. 시댁에 시달려가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모아서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대출이 더 늘어나긴 했지만 요즘 애들이 집이 전세면 전세인 대로 아파트가 구리면 구린 대로 그걸 가지고 편을 가르고 놀리고 그런다는 뉴스를 보니 무리를 안 할 수가 없었네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행복했는데 큰 사건이 하나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더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번듯한 집까지 갖게 되었으니 그게 열받아서 저한테 더 모질게 하는구나 싶었는데 가만 보니 했던 말을 자꾸 또 하는가 하기도 하고 뭘 자꾸 깜빡깜빡 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랑 좋은 사이는 아니지만 TV 프로에서 봤던 치매 증상에 대한 내용이랑 거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신우랑 아버님, 남편한테도 어머님 병원 한번 다녀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다들 하나같이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드냐며 뭐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제가 알고 있던 증상과 똑같은 행동들을 반복하시니 억지로라도 제가 모시고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를 앓게 되신 거였어요. 치매 판정을 받고 나니 오히려 더 빠르게 증상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도 며느리 부려먹겠다는 건 안 까먹는 건지 이제는 평일에도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저는 아무 불만 없이 부를 때마다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턴 2, 3주에 가던 것도 매주 다녀오게 되었고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혔다고 해도 치매를 가지고 하늘이 응당한 벌을 내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기보단 딱한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니 그때부터는 집에서 대소변 실수도 하기 시작했어요. 전문 간병인이나 요양교육을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기억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여장부 스타일에 힘도 좋으시거든요. 말인즉슨 저를 포함한 시가족 모두 시어머니를 어떻게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시댁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전문 간병인을 쓰거나 요양원을 보내는 게 맞지 않나 싶었어요. 시아버지가 좀 와달라는 연락에 최대한 시댁에 다녀오고 있긴 했지만 저도 회사 다니는 상황이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제가 시댁에 가 있으면 시댁에 가 있는 만큼 저희 친정어머니도 대신 애 봐주시느라 저희 집에 발이 묶여서 계셔야 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상황도 그렇다 보니 계획된 게 아니라 조금은 당황스러웠어요. 조심하지 못한 제 잘못이 크긴 했죠. 친정어머니가 거의 저 대신 첫째 아이 다 키워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갓난쟁이를 또 처음부터 부탁하자니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막상 친정어머니는 첫째 혼자 외로웠을 텐데 둘째 생긴 게 참 잘된 일이라며 둘이고 셋이고 낳기만 하면 아이는 대신 다 봐줄 테니까 건강하게만 출산하라고 응원을 해주셨어요. 시댁은 상황이다 보니 둘째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참 고민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숨길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 그냥 날 잡고 찾아가서 시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둘째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시댁 와서 시어머니 돌봐드리는 거는 못할 것 같다고 했죠. 그런데 돌아온 시아버지 답변이 정말 예상도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친정에서처럼 둘째 아이 생긴 거 축하한다는 말까지 바란 건 아니었는데 애 가진 거랑 집사람 돌봐주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며 잔머리 쓰지 말고 주말에는 시댁 와서 집사람 돌봐주라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는 말대답 해본 적 한 번 없는 저도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애 가진 몸으로 회사 생활하면서 어떻게 시어머니까지 간호를 하겠느냐 물었더니 잔머리 쓰는 게 두 눈에 다 보인다고 그렇게 힘들면 회사 그만두고 시댁 들어와서 살라더라고요. 애초에 집사람 치매 걸린 게 너네가 안 들어와 살아서 그런 거라면서 아예 시어머니가 치매를 가진 이유를 저한테 덤태기까지 씌우는 겁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렇겐 못하겠다 말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현관문 너머로 시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싹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신우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신우도 좋은 소리 하나 안 하더라고요. 주말만 봐드리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일 한다고 온갖 유세를 다 부리냐고요. 말이 주말만 봐드리는 거지. 평일에도 시아버지가 부르면 몇 번이고 다녀왔고 주말에만 봐드리는 게 시어머니만 봐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치 집안일이 쌓여있는 거 다 해야 하고 시아버지 굶지 않게 일주일치 먹을 것도 대충 준비해놓고 가야 하는 거 모르냐고. 그럼 형님이 평일 내내 시어머니 간병해드리고 집안일도 다 해놓으라고. 그럼 제가 주말만 가서 어머님 봐드리는 거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시어머니 문제로 시가족들한테 시달리고 있는 게 저라는 사실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중간에서 딱 교통정리 한 번만 해주면 쉽게 끝날 텐데 아버님한테도 저 혼자 말씀드리러 다녀왔고 신호전화 받는 동안도 남편은 애랑 놀아준다는 핑계로 아예 대화에는 끼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 불러 세워놓고 한마디 했어요. 이럴 때 남편 역할이 뭐겠냐, 당신이 나서서 한마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제 와서 남편이 자기 가족들 편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일이면 자기가 가만히 있겠냐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 일인데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 아픈 엄마를 내칠 수가 있겠냐고 뻔뻔하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언제는 얼마나 챙겼다고 뻔뻔하게 내친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대번에 따져 물었어요. 우리 결혼 생활 8년, 시댁에 왕래하기 시작한 지 6년 동안 당신이 시댁 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한 적이 있었냐고요. 시어머니 아프고 나서도 주말마다 가서 시어머니 케어하는 게 나였지 당신이 가서 뭐 하나 한 게 있느냐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언제 시어머니를 어디 뒷산에 고려장이라도 하고 오자고 제안했냐고. 나 말고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간병인을 쓰던가 요양원에 모시자는 건데 어떻게 그걸 내친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고 했죠. 제 말이 틀린 게 없는데도 남편은 요양원에 모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요양원 보낸다는 게 그냥 목숨만 부지시키는 거지 죽게 내버려 두는 거랑 다르게 뭐냐고요. 아픈 사람 집에서 꾸역꾸역 모시면서 마누라 고생시키는 건 괜찮은 거냐고 따졌더니 누가 가족 아니랄까봐 지 누나가 했던 말이랑 아버지가 했던 말을 아주 짬뽕시켜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주말만 가는 건데 뭐가 어렵냐느니 하는 말은 참을 수 있었는데 이참에 시댁 들어가서 살면 어떻겠냐는 소리 나올 때는 아무리 저라도 욕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태 내가 하는 말을 뭐 귓구멍이 아니라 뒷구멍으로 들었냐고. 아무튼 나는 어머님보다는 아이가 더 중요하니 더는 간병 못하겠으니 그렇게 알라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남편이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죠. 그럼 아직 멀쩡한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거냐고. 이게 시어머니 일이니까 그러지. 친정엄마 일이었으면 똑같이 했겠냐고 발악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줬어요. 만약에 우리 집이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요양원부터 알아봤을 거라고요. 대신 요양원에 못해도 시간 되는 대로 일주일에 2~3번은 다녀왔을 거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 일로 저한테 삐쳤는지 그 후로 며칠 동안은 저한테 말 한마디 안 걸어왔어요. 저한테 자기 화났다는 걸 티내려고 일부러 발소리 쿵쿵 내면서 걸어다니고 문이 부서져라 세게 닫아제끼고 여태까지 힘을 합쳐 살아온 내 남편이 알고 봤더니 본성이 아주 옹졸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이틀만 그랬으면 참는데 그 꼴을 일주일 내내 보고 있으니 저도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찾아가 조용히 이혼 준비를 시작했죠. 변호사가 알려주길 합의 이혼하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한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것 같다고 소송도 문제없다는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미리 이혼 서류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이 시어머니 걱정에 저러는 거다. 저러는 건 한때고 곧 제정신 차려서 평소에 내 남편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혼 서류 만들어 놓은 그 주 주말이 되었어요. 제가 진짜로 시댁에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그제서야 말을 걸어왔어요. 우물쭈물하면서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봤다고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드러나 보겠냐 하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들어는 봐야겠다 싶어서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장 내일이라도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면 어떻겠냐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장모님이 아침에 오셔서 아이 돌봐주시지 않냐. 그럼 낮 동안에는 장모님이 우리 엄마 간병을 좀 해주고 퇴근하고 오면 우리가 간병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시댁에 오며 가며 시간 낭비할 일 없으니까 좋은 아이디어 아니겠냐고 하는데 그걸 해결 방법이라고 떠벌리고 있는 인간을 보니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무슨 약이라도 잘못 먹었나 싶기까지 했어요.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맨정신으로 저딴 소리를 해결 방법이랍시고 짓거릴 수나 있는지 싶었거든요. 내가 못한다니까 이젠 지 장모, 우리 엄마한테까지 시어머니 간병을 생각하는 인간 꼬라지를 보니 저 자식 입에서는 죽어도 자기 입으로 엄마 간병은 자식인 내가 직접 하겠다는 말은 나올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모신다거나 간병인을 쓴다거나 하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뭐 안 봐도 비디오였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았던 이혼 서류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이게 뭐냐고 묻길래 보면 모르겠냐고 이혼 서류라고 대답해줬죠. 이혼 서류를 보면 그나마도 정신 차리겠거니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시어머니 병수발 들기 싫어서 이혼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따지고 들더라고요. 여기까지면 나도 할 만큼 한 것 같다고 내 말이 맞는 것 같으면 조용히 사인하고 그게 싫으면 어디 소송까지 가서 진흙탕 싸움 한번 해보자고 한마디 했지요. 제가 진심인 걸 눈치챈 건지 남편이 그래도 아이를 생각하면 이혼만큼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 했죠. 나는 당신한테 충분한 기회를 준 것 같다고 그렇게 아이를 생각했으면 당신도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었냐 했더니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막상 자기를 포함한 시가족들이 저한테 해온 것들이 전부 이혼 사유라는 건 알고 있었는지 남편이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협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되었어요. 8년을 그렇게 푸대접 받으며 꾸역꾸역 버티고 살았는데 이혼하고 나니 하루아침에 남남이 돼버리는데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하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야 왜 시댁에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 싫어했는지 간병인을 구할 생각이 없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애초에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해주겠다던 돈이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저희 결혼할 때쯤에는 그 돈을 가지고 있던 건 사실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친하게 지내던 지인분한테 사기를 당하면서 그 돈을 전부 떼먹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짜까지 잡은 상황에 저희한테 집 해주기로 한 돈은 못 해주니까 집에 들어와서 살라는 식으로 나왔던 거였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믿었던 지인한테 사기를 당한 충격 때문에 그랬나 그때부터 치매 증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었다더군요. 남편이 그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고 애초에 시작부터가 거짓말인 결혼이었던 거예요. 나무꾼이 날개옷 숨겨놓은 것 마냥 아이 태어나고 나면 제가 애 때문에라도 계속 견디고 살았겠거니 생각했던 걸까요? 배신감에 치가 떨리지만 이젠 남남이 되었으니 신경 안 쓰고 살려고요. 그냥 늦지 않게 양육비나 제때제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원하던 대로 시어머니 곁에 붙어서 평생을 간병하게 만들어줬으니 두 부자가 어디 한번 제가 그동안 어떻게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살았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저 같은 복덩이를 놓쳐버린 걸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